네, 잘했습니다. 해설 강의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세닉쌤이고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힘든데 이렇게 또 끝까지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또 이 5부에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38번부터 보려고 합니다. 문장 삽입. 이거 이제 집어넣는 거 두 문제인데요. 이거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아마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빈칸도 그렇지만 이 순서나 삽입이 참 어렵다는 생각 하실 건데요. 그게 푸는 방법 연습이 충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얘네들의 지문 난이도는 어려운 고난도 빈칸보다는 좀 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은 걔네들보다 괜찮아요. 좀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푸는 법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답을 정확하게 못 찾는 거죠.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일단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이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근거, 흐름상의 근거를 느껴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여기 보이잖아요. that이라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럽니다. 그럼 당연히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 that이 가리킬 만한 내용이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when 뭐 할 때고요. 너가요 recall 한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real memory 진짜 기억을 기억해낼 때요. 너는요 begin to re-experience 다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그 감정의 일부를요. 뭘로부터? From that event 그 사건으로부터요. 딱 키워드만 봐도 어떤 사건이 있고 내가 그거를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갔던 수학여행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해낸다면 그때 느꼈던 감정 막 설레임, 막 기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앞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건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정도가 이렇게 보여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요, 이 유형은요, 딱 하나의 해결법이 있습니다. 뭐냐? 밑에서 흐름이 끊어진 데를 찾으세요. 여기서 근거를 우리가 잡는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보너스고요.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방법은요, 밑에 지문을 읽다 보면은 어디 지점에서요, 흐름이 명확하게 끊어집니다. 그 지점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요. 무슨 훈련이 앞으로 수능 때까지 필요하냐? 얘 자꾸 틀린다면요. 밑에 지문에서 끊어지는 지점을 찾는 연습. 그걸 해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There are 뭐뭐이 있대요. Several broad differences. 큰 차이들이 있대요. In the way. 방식에서고요. 어떤 방식? 대디아의 수식을 받으면서 liars and truth tellers입니다. 거짓말쟁이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건을 디스커스하는, 논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 소재가 좀 가벼워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들이랑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랑 당연히 차이가 날 거잖아요. 하나의 차이는 대디합니다. Liars, 거짓말쟁이들은요. Say less, 적게 말합니다. Overall, 전체적으로. 누구보다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요. 거짓말쟁이들은 좀 적게 말하더라. If 만약에요, 너가요,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은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일어난 일에, 일어난 것의 세부 사항들은요, obvious, 명백합니다. 그렇죠. 진실을 말한다면은 내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부 사항들이 명백하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조적인 얘기를 하죠. If you're lying,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은 It's not easy. 쉽지가 않습니다. 얘는 지금 형식상의 주어를 쓴 거고요.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Conjure up, 떠올리는 거예요. Lots of details. 1번 괜찮죠. 앞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서로 대조되는 내용 맞죠? 거짓말쟁이들은 디테일을 잘 못해요. 근데 앞에가 이제 진실이었죠. 진실을 말하면 디테일이 많아요. 명백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면은 디테일을 많이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 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얘 봐봐요. 괜찮아요? 흥미롭게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talk less. 적게 말한대요. 뭐에 대해서요? 중요한 거는 요거. 감정에 대해서요. than liars do.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것보다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대해서는 적게 얘기한대요. 그냥 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 얘기는 적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as a result는 사실 진짜 어떤 결과 같은 걸 말할 때도 있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앞에 게 원인 그리고 뒤에 게 결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딱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럼 as a result가 나왔다는 건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자, 앞에 내용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감정 이야기를 적게 한대요. 감정을 적게 얘기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은요, feels obvious. 되게 명백하게 느껴진대요. 너한테요. 응? 그리고요, 명백할 거래요. 너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명명백백할 거래요. 이상하죠? 이거 지금 여기 이상하죠? 감정을 조금 말해요. 내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 그때 우리 왜 제주도 거기 갔었잖아. 막 성산 일주봉 가가지고 뭐 있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감정 얘기를 안 해요. 감정 얘기를 안 하는데 뭔 감정이 명백하게 느껴집니까? 소재는 감정 같은데요. 적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명백하게 느껴지나요?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할 때 느끼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끊어지는데? 한번 넣어봐요. 얘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대세 내용은 3번 앞에 있는 감정을 적게 말하는 거. 진실 말할 때 감정을 적게 말하는 게 대세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너가 진짜 기억을 떠올릴 때 요거 맞죠? 지금 진실 얘기니까 진짜 기억을 떠올릴 때는요. 그 사건으로부터의 감정을 너가 다시 경험하다 보니까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느끼기 때문에 진짜 느끼는 거를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설레임을 수학여행 얘기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그때 되게 설레였었지 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경험을 해요. 너는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다시 경험하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얘가 지금 수학여행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 감정을 막 설레어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 감정은 너한테도 누군가에게도 명백하게 느껴지는 게 맞죠. 적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다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좀 어려워요. 이 소재는 그냥 무난무난해서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진실 말하는 사람이랑 뭐 이제 차이점 얘기하면서 무난무난한데 생긴 것도 굉장히 이게 쉽게 풀릴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 문제 은근히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대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s a result 다음에 나오는 이 결과 감정이 굉장히 명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원인이 얘가 아니라 지금 적게 말하는 게 원인이 아니라 다시 그거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당연히 얘는 여기 3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게요.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보면서 집어넣고 나서 이들의 관계 지금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면은 그래 넌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만약에 너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제 거짓말하게 되면은 you don't really experience that emotion. 그 감정을요 직접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you describe it instead. 대신에 그 감정을 describe 묘사하게 되죠. 직접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니까 그때 되게 막 설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Truth tellers,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또한 talk about themselves more than liars.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들보다요. Because 왜냐하면은 people 다음에 수식이죠. 현재 분사 수식이고요.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more focused on, 더 집중합니다. Their own memories, 그들 자신의 기억에. 누구보다요? 거짓말쟁이들이 그러는 것보다요. For also thinking about how their story is being perceived by others. 이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이들은 또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가요, 남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니까 요 얘기가 지금 얘네들한테 지금 제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나? 나를 믿을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 푸는 논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연습이 되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복잡한 논리를 적용하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연습만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기출문제 쫙 받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거 읽으면서 흐름 끊어지는 거 찾는 연습하세요. 그 연습은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막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요런저런 경험을 하시면서 여기 3번 자리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말이 맞아? 이상한데? as a result야. 이게 인과관계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좋은 게 이제 문제가 항상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 찾아보시면 또 기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기출 문제는 EBSI 홈페이지에서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클릭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바로 있죠.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바로 이 유형 문제들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드는 거 귀찮으시면은 바로바로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모의고사 그대로 푸셔도 되고요. 한번 볼게요. 푸는 법. 여기서 흐름의 근거를 느껴본다. 근데 그거는 보너스라고요. 더 중요한 것보다 밑에서 끊어지는 걸 찾는다. 가볼게요. 요런 거 있어요. 여기서 but이 나오잖아요. but의 친구, however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역접이라고 하죠. 역접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기준으로 역접이죠. 그럼 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얘기를 하다가 밑에서는 A라는 반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 but이라는 이런 아이들, however 이런 걸로 지금 문제가 시작을 한다면요. 여기가 엄청 잘 보일 거예요. 끊어지는 지점이 대단히 잘 보일 겁니다. 짜장면은 맛있다 하다가 맛 없다. 뭐 수박은 시원하다가 안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얘기하는 지점 찾아볼 거고요. 자, 그러나 새로운 무기들이네요. 뭐와 같은 거, 아틀라틀인가요? 이게 뭐예요? 스피어가 창입니다. 창을 던지는 거. 투창기. 이게 일종의 창을 던지는 약간 도구 같은 거거든요.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창이 있고 이거를 좀 자동으로 좀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요런 이제 투창기나 아니면 활 같은 거, 이런 새로운 무기들은요, 효과적으로 stored, 동사죠, 저장했어요. 자, 뭘 저장했느냐? 요거 이제 하이픈이 실수네요. 미안합니다. muscle generated입니다. muscle, 근육이고요. 하이픈 그어주시고 generated 하면요. generated가 이제 생성하다 아닙니까? 근육에서 생성되어진 에너지를 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힘을 쓰려고. 근데 그거를 저장을 했더라. 뭐 덕분에? 저런 새로운 무기 덕분에요. 그리고요. 콤마를 찍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지금 위치가 받아주면서요.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했느냐? 데디아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Hunters, 사냥꾼들은요. could kill, 죽일 수 있었다. Make game. 이 게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이 수능 지문에서 뭐 사냥꾼 나오고 막 이러면 이거 게임이요. 사냥감입니다. 사냥감. 큰 사냥감을요, without big biceps and robust skeletons라고 하는데, bicep은 이두박근, 요거. 아주 큰 이두박근이라던가, 아니면은 robust, 튼튼한, 막 원기왕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골격.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바이셉을 가지고 튼튼한 골격이니까 사람이 막 엄청 거대한 거죠. 막 이런 사람들, 몸 좋은 사람들, 그런 거 없이도 큰 사냥감을 잡을 수가 있었더래요. 자, 뭔가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인간이 발달을 하게 됐다는 얘기 같은데 but이 있잖아요. 그거 믿고 밑에 거 읽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끊어집니다. 가볼게요. 그 끊어진다라는 걸 예측하면서 읽으면요. 글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연결을 하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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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읽으면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분명히 그러면 끊어지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약간의 이제 오타가 있었잖아요. 오타, 뭐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봤어요. 오탈자가요. 진짜 어떨 때는 100명, 1000명이 봐도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슥 읽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요. 안 보여요. 1000명이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 일들 많이 겪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틀린 것만 또 찾으려고 하면은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요. 분명히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1, 2, 3, 4, 5에서 멈추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갈게요. Geographic expansion. 지리적 확장이네요. 요게요. placed us. 우리를 두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새로운 환경에 두었더라. 그쵸?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여기 어디야? 새로운 환경에 두게 됐잖아요. 그리고요. 문화적인 혁신입니다. 이 둘 다는요.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selective pressures. 선택 압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진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의 어떤 진화를 이끄는 힘 같은 건데요. 인간이 경험했던 이렇게 수식입니다. 대시 생략된 거고요. 인간들이 경험했던 선택의 압박이라고 한 것을 바꿨더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 많은 혁신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진화도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가만히 있을 때랑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적으로 막 발명될 때 진화의 방향은 달라졌겠죠. payoff, 이점입니다. 무엇의 이점? 많은 어떤 특성들의 이점은요, changed,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so did 하면은 요게 이제 무엇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뭐도 그러했냐면은 최적의 life strategy, 생존 전략도 그러했다라는 거는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바뀐 거예요. 인간의 진화의 역사가 많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번에 뭐 들어갈 게 없죠. 바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했을 때? 인간들이요. 헌티드, 사냥했습니다. 큰 사냥감을요. 10만 년 전에 뭐 지금 이번 모의고사는 막 단위가 커요. 10만 년 전에 큰 사냥감을 사냥했을 때요. 그들은요. relied on, 의존했더라. 무엇에? close in attacks, 가까운 거리에서의 공격입니다. 뭘 가지고서요? thrusting spears이라고 하는데, spear이라고 하는데요. thrust가 이제 찌르다입니다. 찌르다. spear가요. 창 같은 거예요. 창 같은 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찌르는 겁니다. 막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맘무스 같은 거 있으면은 창으로 야 이렇게 막 가까운 거리에서 찌르는 거. 거기에 의존을 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의심합시다. 의심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공격들. 뭐 2번은 무조건 아니죠. 방금 했던 그 가까운 거리 close in의 어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격은 바로 받아주죠. 그 공격은요. 매우 위험했어요. 고도로 위험했고요. physically,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demanding 했다. demanding, 힘든 겁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서 힘든 겁니다. 맞죠? 가까운 거리에서 창으로 막 찌르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So, 그래가지고요. In those days, 그때요. Hunters, 사냥꾼들은요. had to be 이래야만 했어요. Heavily muscled, 근육이 막 이렇게 있고요. Have thick bones, 두꺼운 골격을 가져야만 했더라. 가까운 거리에서 막 엄청나게 큰 막 사냥감 같은 뭘 그린 거죠? 큰 사냥감을 인간이 잡으려면은 인간이 막 이렇게 잡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막 우락부락한 이런 막 엄청난 막 몸을 가진 이런 사람이 창을 들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계속 가봅니다. 논리가 딱 맞고요. 그 다음에 that kind of body. 야, 이게 참 연결이 좋죠. that kind of body라고 하면서 앞에서 받아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at kind of body는 요거 말하는 거죠. 근육질의 골격이 큰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몸은요. 가지고 있었어요. It's disadvantage. 불리한 점, 단점이 있었습니다. If nothing else 하면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은요. required, 요구했죠. more food, 더 많은 음식. 맞다, 그쵸?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쏙 들어가가지고요. 가리키는 요 몸의 형태가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일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 이 몸이 더 많은 음식 요구하는 거 맞죠?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고 막 몸이 크니까 음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요 best solution이었습니다.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요 최고의 해결책이었죠. 가까이서 창으로 찔러야 되는데 막 조그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큰 사람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다. 아, 내용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도 2개밖에 안 남았어요. 4번, 5번입니다. Once that happened. 대시 뭐지? 저 정도 되는 이제 그 시선에서는요, 저게 걸려요. 그것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데, 앞문장을 다시 봤을 때도요, 요만큼의 문장에서요, 사건이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런 몸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음식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게 최고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최선이었다.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대시 이상해요. 좀 더 가볼까요? Lightly built people이라고 합니다. 소재가 확 바뀝니다. Lightly built people은요. 가벼운 체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요. 가벼운 체구를 가진 날씬한 사람들,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도 이상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것도 이상하죠.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4번에서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겁니다. 집어넣어봐요. 아, 이럴 때는요. 그냥 집어넣어보시면 돼요. 일단 의심하고 넣어봐요. 넣어봤더니 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새로운 무기들 이 투창기와 활의 공통점은 뭡니까? 멀리서도요. 힘이 약해도요.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효과적으로 근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해주죠. 그러면서 큰 이두박근 그리고 막 엄청 튼튼한 골격 요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시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있죠. 이렇게 새로운 발명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더 큰 몸, 음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더 큰 몸이 필요 없어진 이 사건을 대시라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딱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Lightly built people. 이게 골격이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가벼운 체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후에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받으면서요. 이들은요. better runners. 더 잘 달립니다. 몸이 날쌔니까요. 그리고 did not need. 필요하지 않았어요. as much food. 그만큼 많은 음식은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골격이 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음식만큼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became 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superior, 우월한. 이 사람들이 우월하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사건의 전환은요. 4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답 4번 해주시는 거고요. 어때요? 좀 아쉬워요? 좀 더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밑에 있는 이 문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4번 너 이상해. 4번 너 혹시 답이니? 한번 넣어보는 요게요. 생각보다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기출을 한번 쫙 풀어보세요. 한 3년치 좀 많다 싶으면 이제 한 5년치 정도 해가지고요. 기출을 싹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 감각이 길러집니다. 이 감각이 길러지면요. 얘보다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도 충분히 끊어지는 지점을 찾아내시면서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연습을 안 하잖아요. 연습을 안 하면은 이 감각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Heavy build. 큰 골격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제 큰 체구는요. Yesterday's solution. 그러니까 어제, 과거의 그냥 해결책이었고요. 그 이제 큰 체구를 가지게 되면은 expensive. 유지하기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값이 비싸고요. But no longer necessary.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큰 체구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런 문화적인 발명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체구가 가벼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넘어가요. 자, 우리는 40번으로 갑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이번 문제가 또 참 트렌드를 잘 반영했더라고요. 이 한 문장 요약의 트렌드는 요즘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글은요, 많이 안 어려워요. 여기 있는 글은 막 엄청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밑에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보기 단어 있죠? 지금 1번이 답인데요. 1번의 anguish가 뭐예요? anguish 하면 이게 고통입니다. 이거를 몰랐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단어면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보기 단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꾸준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뭐가 나올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단어 실력을 꾸준히 올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 한번 내용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실험 아주 간단합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conducted, 실시했어요. 무엇을? A rat experiment, 쥐를 상대로 한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과학자들은 lock the rat, 쥐를요 가뒀습니다. 어디에다가요? tiny cage, tiny 아주 작은 우리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요, placed 동사입니다. 위치시켰습니다. the cage, 그 우리를 갖다가요 within, 어디 안에다가요? much larger cell. 이 cell이라는 게 세포란 뜻도 있고요, 어떤 방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방에다가요 요거를 딱 뒀대요. 그리고 또 있어요. allowed, 허용했다. Another rat, 또 다른 쥐가 뭐 하도록 했습니까? roam 하다 그러면 돌아다니다. 단어가 살짝 어렵죠. 근데 기출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through that cell, 그 방이요. 그러니까 실험이 이런 겁니다. 방이 있고요. 여기다가요, 쬐끄만한 케이지를 해가지고요, 여기 쥐가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방에 또 다른 쥐가 자유롭게 roam 하도록, 돌아다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이 방을 지금 cell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얘가 cage입니다. 그 caged rat 하면요, 요거 말하는 거죠. 이 지금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쥐는요, gave out, 뭔가를 이제 내보내는데요. distress signals가 뭐냐? 원래 distress 하면요, 이게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뒤에 signal이 신호기 때문에 고통 신호라기보다는 요때는 조난 신호입니다. 조난 신호, 나 좀 구해줘 라고 하는 찍찍찍찍 하면서 그런 신호를 내보냈고요. 그것을 위치로 받아주면서 그 조난 신호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됐느냐? caused, 야기했습니다. 그 자유로운 쥐, 요 녀석이요, 또한 뭐 하도록 했느냐? exhibit, 보여주다. 보여주고 내보이도록 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징후냐면은 anxiety,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의 그런 신호를 내보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조난 신호 보내고 밖에 있는 쥐도 불안한데 쟤 구해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왔더라. 그 다음에요, 실험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요, the free rat은요, 자유로운 쥐가요, proceed to 동사하면은 원래 proceed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아가서요, 결국에는 도와줬다 이거예요. 누구를? Her trapped companion, 갇혀있는 companion, 동료를, 이 친구를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after several attempts, 몇 번의 시도, 이런 걸 한 다음에요, 보통은요, succeeded, 성공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opening the cage, 그 우리를 여는데 성공했고요, liberating,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the prisone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얘가 죄수입니다. 근데 이제 죄수가 갇혀있는 사람, 이 쥐를 말하는 거죠. 이 쥐를 자유롭게 풀어줬더라. 근데 끝이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그 연구자들은요, 그러고 나서요, repeated, 반복했습니다. 뭐를요? The experiment, 그 실험을 반복하는데요, this time, 이번에는요, 바꿉니다. placing, 뒀어요. 초콜릿을 갖다가 그 방 안에다가 뒀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초콜릿을 둡니다. 초콜릿, C라고 표현할게요.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얘가, 자유로운 쥐가 얘를 안 풀어주면은 혼자서 먹을 수가 있죠? 풀어주면
같이 먹어야 되죠?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유론주는요. 이제는요. had to choose.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between 뭐 사이에서요. either A or B 있습니다. A, B 둘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거 liberating the prisoner. 그 갇혀있는 죄를 자유롭게 하는 거랑 enjoying the chocolate all by herself. 자기 혼자서 그냥 초콜릿 다 먹는 거. 그거 사이에서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 상황에서 쥐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을까요? 안 구해주고 어떻게 할까요? 결과 나옵니다. 많은 쥐들은요. preferred, 선호했더라. 뭐를? 먼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들의 동료를요. 그리고 나서 share the chocolate, 그 초콜릿을 같이 나눠 먹었더라는 겁니다.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요. A few, 몇몇은요, 그냥 소수는요, behaved, 행동했습니다. more selfishly, 더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proving은 이제 분사 구문인데요. 뭔가를 증명하면서요. 아마도 이제 대비를 증명하는 건데요. Some rats, 몇몇 쥐들은 mean 하면 이게 비열한 입니다. 근데 meaner이니까요. 좀 더 이제 비열하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 뭐 비열한도 괜찮고요. 뭐 인색한도 괜찮고요. 누구보다 다른 애들보다 이제 그런 거를 증명을 해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추가로 붙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많은 쥐들은요. 이게 이제 대다수 아닙니까? 많은 쥐들은요. 먼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눠 먹어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의 아이들은 좀 남들보다 좀 인색한 쥐들도 있기는 있었더라. 이 정도로 이 실험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정리해야죠. 한 문장 요약입니다. In a series of experiments, 1년의 실험에서요. when, 뭐 했을 때, the free rat, 그 자유로운 쥐가요. witness하다, 목격했어. 그들의 동료를 목격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동료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들의 동료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In a state of,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state가 상태죠. 지금 우리 안에서요. 요런 상태에 있더라. 고통받고 있었죠? 갇혀 있으니까요. 조난 신호 보냈잖아요. 단어를 보니까 anguish가 뭐냐?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가 답되는 거고요. excitement는요. 막 신나가지고 흥분한 거고요. boredom은 지루함이죠. 이거는 솔직히 바로 답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통 상태를 느끼고 있는 이제 고통 상태인 동료들을 딱 목격했을 때요. 그 자유로운 쥐들은요. tend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rescue, 구조해주는 거죠. their companion, 그들의 동료를요. even, 심지어는 뭐 하면서요. 초콜릿 먹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후보가 2개밖에 없어요. delaying은요. 뒤로 미루는 것, 지연시키는 겁니다. 정답이죠. 구해주고 먹었으니까는 초콜릿 먹는 행위는 뒤로 미룬 거, 딜레이 한 게 맞죠. 얘 뭐예요? prioritize 하면요. 우선시하답니다. 그러면 초콜릿 먹는 거를 우선시한다는 거는 먼저 먹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rejecting은요.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가 이제 anguish를 노리고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해석을 하고도 틀렸겠죠. 단어 공부 끝까지 하면 됩니다. 자, 41, 2번으로 갈 건데요. 41, 2번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42번이 원래 문제 유형이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휘로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지난 몇 번의 모의고사에서 42번이 어휘로 계속 고정으로 나오면서 이게 어휘로 나오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 최근의 트렌드들이요. 이 지문 자체도 어려워요. 지문도 어렵고 긴데다가 어휘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42번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틀리셨죠? 42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좀 실전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시간 관리가 되셔야 돼요. 앞선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요즘 얘가 어렵기 때문에요. 시간 없으면 못 풀어요. 앞에 문제 빨리빨리 푸셔야 되고요. 요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휘니까 일단은 주제 파악하고 읽어나가면서 꼼꼼한 독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볼게요.
키워드 바로 나오네요. culture, 문화입니다. 문화. 딱 봐도 이 정도면은 급이 키워드 급이죠. 문화는요. 독특한 인간의 어떤 형태라고 합니다. 무슨 형태? adaptation, 적응의 형태이다.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면서 갖게 된 독특한 고유한 인간의 어떤 적응의 형태인데요. Some theorists, 몇몇의 이론가들은요, view it. 이 it은 문화를 가리키는 거죠. 문화를 봅니다. 또는 여깁니다. 뭐라고요? A body of knowledge, 어떤 일체의 지식들인데요. 어떤 지식이냐면요. 대세 추직을 받으면서 발달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To provide, 제공하려고요. 무엇을?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를요. To people, 사람들에게요. 요까지가 하나죠. 그리고 대시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요 대신 뭘 꾸며주느냐? 앞에 있는 이 정확한 정보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정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뭐 하도록?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에요? 많은 삶에서의 요구사항들이에요. 이제 whether 하면은 뭐뭐든 아니든 그것이요. 뭘 의미하든 안 하든 obtaining food, 음식을 얻는 거, shelter, 피난처를 얻는 거 아니면은 defending, 방어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경쟁하는 outgroup, 그 밖에 있는 외그룹들, 그 바깥에 있는 그들로부터 방어하는 거든. 그리고 and so on 등등등. 그게 뭘 의미하든지 간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정보가 있을 거죠.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 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거를 돕다 보니까 점점 만들어진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화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문화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구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는요, 또한이니까는 역접 아니죠. 여기 이제 추가로 붙여 나가는 겁니다. 문화는요,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Groups of people work together.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집단들이요, work together. 함께 이제 일을 하나요? 협업을 하나요? 뭐 하려고요?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요. mutually. 상호 간에 beneficial. 이익이 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How to live our lives. 우리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런 걸 알려준다 이거예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Like and accept this. 좋아하고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아마도요. 심지어는요. Fall in love with this. 우리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랑 사랑에 빠지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누가 알려준다? 문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how to live. 이게 문화가 없으면 모르지 않겠어요?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또 사랑받는 법도 알고 이런 거지, 문화가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죠. 만약에요, adaptation to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거, 키워드 다시 한번 나오죠?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요. All the cultures were designed to facilitate하다, 촉진하다.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 문화가요, 디자인된 거예요. 촉진하도록.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당연히 뭔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뭐다? 적응이다. 그러니까 요 말을 좀 쉽게 말한다면은 문화는요, 우리가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요, 문화는요, 항상 strive하다, 동사로 애쓰다, 분투하다, toward, 뭐뭐를 향해 가는 거죠. 일쪽으로 가려고 분투할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요. accurate and understanding.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서 accurate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은 문화는요, 사람의 적응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맨몸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려면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도와준다? 문화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문화는 세상에 대해서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문화는 내가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까? 부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는 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맞죠? 그래야 적응을 하죠. 제대로 안 알려주면은 내가 적응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적응하려면은 세상에 대해서 문화는 정확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근데 however가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이 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 adaptation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적응. 이런 이 뭐예요?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우리 어떤 물리적 세상 말고요. 형이상학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대대화를 제시하는데요. 사람들이요, do not live. 이제 live by 하면 뭐뭐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데 truth, 진실, accuracy, 정확성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살지 않는다라는 걸 제시한대요. 방금 정확성이 위에 있었잖아요. 문화는요,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실, 정확성 그런 것만 가지고서 살지 않는데요. 자, 때때로 이게 지금 문장도 좀 복잡해요. 이거 형식상의 주어입니다. 무언가가요, 더 적응적이다. 그리고 요 형식상의 주어에 대한 진짜 주어가 필요한데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있으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cultural worldview 하면 이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 이런 건데요. 얘가요, 이거 하는 게 더 적응적이래요. 요 내용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하는데? reveal, 드러냅니다. 진실을요. 삶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요. 이 it은 지금 삶을 말하는데요. 그 삶 안에서의 우리들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다? 진실이에요. 왜냐? 여기 진실이 있으니까. 이 진실을 드러내는 게 더 적응적이라고요? 벌써 이상해야 돼요. 조금 솔직하게 말할까요? 처음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지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봤을 때 여기가 완벽하게 한두 번만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막 적응, 문화, 진실, 정확성 뭐야? 처음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굉장히 문화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실이나 정확성만 가지고 살지 않는데요. 그 말은 때로는 진실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을 드러내는 게 더 적응적이다? 아니겠죠. 이 이야기랑 연결하면은 진실되지 않는 게 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 더 적응적이려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숨긴다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던가 reveal의 반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밑에 이야기들도요. 힌트가 돼요.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은요. 너무나 정서적으로 devastating하다. 이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뭐하게? To face head on. face head on 하면요. 딱 머리를 들고서 정면으로 맞서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음의 inevitability. 필연성.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 접하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뭐 주변에 친인척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고 이러면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진실을 그대로 이렇게 막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때도 왜곡하고 그런 것도 좋다 이거죠. 아마 이게 원문에는 왜곡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가보죠.
Because 왜냐면요. Overwhelming fear.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Get in the way는 방해해요. 뭐를? 많은 유형의 적응적인 활동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이러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요. It sometimes is adaptive. 요거 역시 형식상의 주어고요. 무언가가 때때로는 더 적응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 형식상의 주어에 대한 진짜 주어가 나오면서요. 문화가 to provide 제공하는 건데요. 잘 봐요. Rose colored glasses래요. 장미 빛깔의 안경입니다. 장밋빛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장밋빛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요. 굉장히 낙관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두칙칙해요. 근데 장밋빛의 안경을 딱 쓰게 되면은 핑크빛이네, 장밋빛이야, 좋아. 이렇게 낙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밋빛의 안경은요. 어떤 낙관적인 견해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걸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화가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적응적이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C번이 답이 맞죠. 진실을 그대로 아까 reveal 하는 거 드러내는 게 적응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랑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진실을 드러내는 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같은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거를 살짝 낙관적으로 바꿉니다. 그게 더 적응적이래요. 그럼 그건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reveal, 잘못했죠? reveal. 이게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오히려 왜곡하고 살짝 숨기고 요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C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구문이 약간 어려워요. with which 다음에는 원래 주어 동사 오는 게 맞는데요. 그 주어가 특별한 의미 없을 때는 투부정사라고 그냥 압축해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요 낙관적 견해입니다. 얘를 집어넣어요. 그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현실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같은 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때로는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는 직접적으로 막 전달하지 않고요. 조금 이제 좀 완화해서 둘러서 왜곡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관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좀 이제 현실적으로 볼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적응의 효용성입니다. 이런 말 참 어렵네요. 정확한 세계관의 적응적 효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1단락에서 말한 게 정확한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딱 정확하게 문화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응에 있어서요. 이점이 있죠. 효용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1단락에서 말했던 그것은요. is tempered, 경감됩니다. 줄어들어요. 뭐에 의해서요? 적응의 가치인데요. 무엇의 적응의 가치? 불안감을 buffering하는, 완화시켜주는 illusion, 환상.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때요. 뭐 특히나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요. 문화가요. 장밋빛 렌즈로 좀 그거를 환상에 가깝게 진실이 아니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적응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은 정확하진 않으니까 정확한 세계관에서 오는 이점들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요즘 작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긴 글에 대한 분명한 적응력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읽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목은 뭡니까? 제목도 어려워요. 이게 답이 1번인데요. 문화라는 키워드가요.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은 dual function이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렌즈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적응에 대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두 가지 기능이냐? 문화는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때로는요. 왜곡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렌즈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정확하게,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왜곡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게 다 적응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렌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은요. 어떻게 obsession with accuracy, 정확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요. 해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해칠까요? obsession, 뭐 집착, 강박, 막 이런 건데요.
정확성에 너무 이렇게 막 강박 가지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치는가. 이거 단어만 가지고 만든 거죠.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얘기 안 했는데요. 인간의 prosperity, 번영. 인간이 발전하고 잘 사는 거의 핵심이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적응, 이런 말 했죠. 적응은요, 정서적인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다. 전혀 아니죠. Face up to reality. 얼굴을 들어가지고요, 딱 정면으로 맞서래요. 현실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건강한 사회적인 삶을 위해서요. 그냥 face up, head up,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한 복이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 어려웠습니다. 아, 진짜 걱정됩니다. 이게 작문이 어려워가지고요. 시간 관리 못하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몇 번의 연습 기회가 더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다음 모의고사 때는 꼭 시간 관리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에 집중력 가지고 시간 좀 투자해가지고 읽어서 맞춰내셔야 됩니다. 정답 C번이었죠. 3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네들은요. 이거 시간만 있으면 진짜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시간 단축 팁을 드리자면 A번 해석하고 나서요. B, C, D의 첫머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걸 빠르게 지워내면서 43번 순서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얘네들을 맞출 수가 있죠. 갈게요. 사람들은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저기 공항 가면 이제 boarding이 탑승을 말합니다. 탑승 구역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뭐를 위한 겁니까? 비행편인데요. 대륙을 횡단하는 거네요. 시카고에서 포틀랜드까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이제 막 모이고 있었던 거고요. 국토횡단이죠. 국토횡단.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이들은요 오픈 시팅을 가지고 있대요. 지정석이 아니라 자리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열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일찍 가면은 좋은 자리 잡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는요 좀 일찍 줄 서고 싶었습니다. 나의 boarding 섹션에요. 내 탑승 구역에서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좀 선택하는 자리인데요. 거기가 좀 앞쪽 근처에 이제 거기를 선호하나 봐요. 거기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요. 이 탑승 구역에서 일찍 좀 줄을 서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was then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게 강조 구문이거든요. 여기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 강조 구문에 이때 강조 구문 있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대시 지금 생략 가능하거든요. 바로 그때였대요. 뭐가?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그녀의 toddler와 infant가 있는데 재밌네요. 이게 둘 다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infant는요 유아, 진짜 베이비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toddler 하면은 좀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아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크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기가 2명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이제 아기가 있는 그런 젊은 엄마를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Nobody's going to want to sit next to that wiggly boy. 저 꼼지락거리는 저 소년 옆에는 아무도 앉고 싶지 않겠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나는 혼자 여행하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다는 거는 내가 그 옆에 앉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마도 그 여성분을, 그 엄마분을 갖다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아. 까지가 A번의 끝입니다. 자, B번의 시작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 제 차례가 됐대요. 게임을 한다고요? 그녀랑요? 그리고 막 얼마나 그 만족한 애기랑 노는 게 쉬웠는가?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뭐 혼자서 도와드려야지라고 했다가 이를 못 가고요. C번은 답이고요. D번은요. 이제 머리 아프니까는 넘기지 않고 그냥 볼게요. D번에 뭐라 돼 있냐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요거는 회상을 해봤다 그럽니다. 나 자신의 여행인데요. 이거 괜찮네요. D번으로 빠진 친구들이 좀 있겠네요. D번이 내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 옛날에 참 힘들었었는데 애기들 데리고 가는 거 이게 가능한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C번이 더 먼저 와야 돼요. 이런 때가 있어요. B번은 무조건 안 됩니다. 내용상 연결이 안 되고요. D번의 초반부는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세모로 표시를 하는데 근데 C번이 갈 데가 없습니다. D번이 오면요. 왜냐하면 C번 내용 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 쪽 좌석인데요. 그 3명, threesome은 3인조, 그 3명, 엄마랑 애기 2명 이 사람들 3명 옆에 아무도 자리 선택을 안 했다. 얘가 당연히 먼저 와야죠. 왜냐하면 D번은 비행기 안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벌써 비행기를 탔어요. 기내 상황이기 때문에 C번이 먼저 와야 됩니다. C번으로 가는 거죠.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내가 요청을 했고요. 우리는요.
교환을 하게 됩니다. 몇몇의 pleasantries, 이제 좀 뭔가 즐거운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주고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제안을 하죠. 그녀가 let me hold, 들도록 해달라. 그녀의 자고 있는 darling은 아기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안도록 해달라 제안을 했고요. 뭐 하는 동안에요? 그녀가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갖다가 돌봐주는 동안에 그 자고 있는 아기는 저 주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녀의 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기를 말하는 거죠. 그녀의 아기는요, gratefully, 기꺼이 handed over,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아기를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요, 그 조그만 소녀는요, 되게 얌전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만약에 그녀가 그 아기를 갖다가 그녀의 무릎에다가 두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꼼짝거리는 애를 갖다가 엔터테인,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면은, 야, 이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쵸?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번이 끝이 났습니다. 아기를 넘겨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 B번은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D번으로 가서요, 회상씬으로 들어갑니다. 내가요, 마음속으로 회상을 합니다. 나 자신의 여행, 나의 꼼짝거리는 애들을 갖다가 무릎에다가 놓고 했던 그 여행들. 특히나 이제 어떤 날, 내 이제 아기가요, 진짜 여행 내내 울었어. 시카고에서 플로리다 가는 내내 울었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야, 그거는 진짜 거의 뭐 악몽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적어도 이 아이들, 지금 비행기에 타고 있는 이 아이들의 누구도요, 울지 않았습니다. neither이니까 부정이죠. 울지 않았고요. 또 어렵게 굴지 않았어요. 자고 있는 아기는요, seems to get heavier.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였죠. 뭐 할 때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점점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요. 내가 읽으려고 계획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나의 가방에 좌석 밑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졸음이 overtook me 했다. 나를 엄습했답니다. 졸음이 확 왔던 거죠. 잠깐 동안요. 그때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게요, 저기 눈이 보이는 겁니다. 후드산에요. 그리고 나는 알았죠. 비행이 이제 곧 끝날 거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마침내 그 꼼지락거리는 애가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 베이비 시스터는요, 그 애기는요, 내내 잤어요.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이제 건너는 동안에 계속 잤고요. 이제 그녀는요, opened her big blue eyes. 요 2번이, 이거 좀 또 잘 읽으셔야 되는데 2번도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she는요, 혹시나 엄마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대명사나 앞에서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앞문장 부분에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she가 받을 수 있는 거는 the baby sister, 아기가 되는 겁니다. 아기가 내내 자고서 이제는 그 아기가 큰 파란색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날 보면 웃네요. unafraid, 두려워하진 않고요. 그래서 5번, 요거 지금 2번은 아기이기 때문에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엄마를 가리키죠. 그리고 얘는요, 지금 앞으로 돌아가서요, B번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내 차례가 된 겁니다. 아기가 깼으니까 놀아야죠. 쬐끄만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랑요. 그러면서 얼마나 쉬웠나요? 그것이 뭔데요? entertain, 즐겁게 해주는 건데요. 이 만족한 아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놀아주는 거는 정말 쉬웠다라고 하고요. 나는요, 제안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아기들을 갖다가 stroller, 유모차 태우는 거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어디다가요? 이 jetway라고 하는 게요, 저거예요. 그 비행기가 있고 그 공항을 연결하는 그 길을 이제 jetway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또 유모차 끌어야 되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는요, 장담을 하는 게 엄마가 이제 해낼 수 있다. 꽤나 잘 해낼 수 있다.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서 있었던 게요, 젊은 아빠가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걸요. 어디서 돌아오냐면은 아기가 첫 방문을 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그는요, 아주 쉽게 식별이 가능했더라. 뭘로부터? 그녀의 와이프의 설명.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겠죠. 그걸로 쉽게 식별할 수 있었고요. 내가 그를 지나갈 때요, 나는 웃어줬고요. lifted up a prayer 하면은 기도를 올렸다 이겁니다. 기도를 올렸는데 뭐에 대해서요? 이제 신이 좀 축복을 해주기를, 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젊은 가족에게 좀 축복을 해주기를 하면서 기도 올리면서 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언제나 그렇지만 A, B, C, D 순서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갔다가, C가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마무리되는 3번.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거는요, 이제 2번만 아기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젊은 엄마를 말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읽으려고 계획했던 책을요, 비행기 안에서 다 읽지 않았고요. 그대로 못 읽었죠. 예, 의자 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거는 틀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 해설 강의에서 얻은 많은 팁들 이용하셔가지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요, 진짜 문제 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불안한 마음 떨쳐내시고 문제 많이 푸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모의고사 때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또 다음 시험 잘 보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